안녕하세요. 네, 다 오신 것 같아요. 7시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석정이라고 하고 이 선생님은 키키라고 키키 합니다. 네. 저 키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우주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별자리 오디세이를 냈어요. 언니랑 저랑 같이 이제 가미당이라는 곳에서 별자리 공부를 했고, 또 저희가 준비한 게 한 3년 정도 책을 준비를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네,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이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우주살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책을 내고 지금은 또 별자리 인력이라는 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넘기면서 사수자리 또는 뭐 양자리 이렇게 특정한 자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인력 작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갑진년 전격 출시합니다. 네. 올해 10월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갑자기 팔로 나온 사람. 네. 그래서 저희가 유닛으로 활동도 하고 언니는 또 따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또 자기소개 혹시 하실 거 있나요? 네, 저는 대한연구 공동체에서 키키라는 이름으로 천문 해석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책이 나오고 나서는 좀 약간 대중들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쉽게 만나고 싶어서 작은 책방 같은 데서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있고요. 그리고 제천문화재단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지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1부는 저희가 미니 강의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12별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또 여기 계신 키키 작가님께서는 10개의 행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는 별자리 차트를 간단하게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저희가 참여하고 싶으신 분을 받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두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경쟁률이 높았어요. 네, 그래서 두 분 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차트를 읽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네, 이제 먼저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인 별자리 알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없습니다. 선생님 모르세요? 선생님도 모르세요? 별자리를 아예 처음 접하신 거구나. 처음은 아닌데 잘. 그러시구나. 그 경계에 아마도 계신 분이신가 보네요. 네, 우리가 내 별자리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생일로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양력 생일이에요. 근데 이 양력 생일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태양 별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별자리.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또 저희 차트를 각자 개인 차트를 한번 펼쳐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눠드렸잖아요. 자료를. 그쵸? 보시면 사실은 태양 별자리는 이렇게 생긴 별자리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성이 각각에 들어있는 별자리가 달라요. 행성과 별자리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 별자리는 생일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별자리가 12개가 있어요. 사주를 배우신 분들은 12개의 별자리다 이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12개의 별자리, 생일, 12개의 별자리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답하셔야죠. 12지지가 떠오르죠. 그쵸? 네, 12지지. 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양 별자리라는 거는 월지 개념이에요. 월지. 월지라는 거는 우리 사주 배우신 분들은 배우셨죠. 내가 태어난 것의 초기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 별자리는 내 인생에 사실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별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차트 나눠드린 거에서도 보셨듯이 태양 별자리로만 내 성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되게 다양한 별자리에 다양한 행성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내 태양 별자리가 요거는 이제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자리야 라고 했을 때는
되게 감성적이고 뭔가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이런 게 개자리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개자리 같지 않은데 나는 개자리 특성 아니야, 난 사자자리 특성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비밀이 거기 행성이 다른 별자리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별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에 양자리를 배치를 해요. 근데 차트 보시면은 여기에 양자리가 없죠, 그쵸? 그 차트 보시면 별자리에 여기 없잖아요.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 태어난 시에 따라서 요 첫 번째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를 상징적으로 양자리라고 하는 건 12별자리에서 시작하는 지점을 양자리에 놓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충분점에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사주에서는 인월이 처음으로 보고 2월 4일에 시작하잖아요. 그쵸? 이게 동양과 서양에서 다 절기로 별자리나 지지를 구분하는 게 저는 사실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태양의 결국에 위치를 보면서 이 별자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동서양이 사실 달라질 수가 없어요. 네, 그 이치대로 한다면 이름은 충분이라고 붙이고 이름은 입춘이라고 붙였지만 이 이름 전에 어떤 태양의 별자리, 태양의 움직임에 의해서 달라지는 그 계절의 기운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월 4일이 인월이라고 했을 때는 아직 한기가 있지만 우리는 이때를 봄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서양 별자리에서는 이때로 보지 않고 춘분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조금 더 봄이 가시화된 때, 이때가 3월 21일에서 22일 그 사이거든요. 봄이 가시화되고 조금 더 표면적으로 드러난 때를 우리는 봄이라고 보겠다라는 게 이제 서양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한난조습, 저희가 이제 사주에서도 한난조습을 배우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거를 습으로 보고 어떤 선생님은 이걸 조로 보는데 왜 차이가 나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기준을, 전제를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봄의 시작이다, 이게 봄의 시작이다, 이거를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양에선 이렇게 봤구나, 동양에서 이렇게 봤구나, 그거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양자리. 양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거는 천칭자리예요. 이것도 추분입니다. 네. 재밌어요. 이게 절기가 맞아 떨어져요. 근데 양자리가 나타내는 기운은 뭐냐면 나를 주장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실천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자리가 양자리거든요. 근데 그 맞은편에 있는 천칭자리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너와 뭔가를 하고 싶다.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이뤄가겠다. 이게 굉장히 강한 게 천칭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음양의 관계로도 이게 똑같이 나눠집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과 이제는 한 바퀴를 돌면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황소자리예요. 황소자리. 황소자리는 이게 토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또 제가 놓친 게 있네요. 화토공수. 12별자리에서는 이 화토공수를 나눠요. 사주에서는 오행, 목화토금수를 나누죠. 이 화토공수라는 것도 처음 세계가 시작하고 만들어지고 뭔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과정, 그걸 의미화하는 과정, 이거를 나타낸 게 화토공수거든요. 똑같아요. 오행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에너지로 움직이는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화라고 하는 거는 얘가 화의 기운이에요. 화의 기운. 화의 기운이고 활동하는 기운이 되게 강합니다.
4원소 3상태를 나눠요. 별자리에서는. 제가 좀 준비했던 거랑 다르게 단계를 막 계속 뛰어넘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사주를 배우신 분들은 또 익숙하실 거예요. 뭐가 있죠? 3상태랑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생지, 왕지, 고지. 생왕고라는 개념이 있죠. 똑같아요. 그래서 화토 공수 안에서도 이게 활동 시작이냐, 시작, 유지, 변동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유지, 변동. 이게 3상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F라고 쓰고 fire, 토는 earth, E라고 쓰고 공은 air, 그 다음에 수는 water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은 카디널의 기운. 이거는 다 책에 있습니다. 네, 책에 있는 거예요. 유지는 fixed, 변동은 mutable이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리는 화의 기운이면서 활동성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나타내요. 이걸가 춘분에 시작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황소자리는 토의 기운이면서 토의 기운이면서 뮤터블의 기운이 굉장히 뮤터블이 아니죠. 픽스드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물질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자리가 황소자리예요. 근데 그 맞은편에 있는 전갈자리는 네, 여기는 워터이면서 픽스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물질성이라면 이거는 물질을 해체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성을 만들어 놓은 거를 이 이면에서 흐르는 힘이 뭔가, 이면에서 작용하는 원리는 뭔가라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게 정갈자리예요. 그게 굉장히 큰 자리가 정갈자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좀 대대하는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다들 약간 멘붕이신 표정인데, 이거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는 이런 기호로 쓰고, 이거는 공기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뮤터블 이렇게 CFM 이게 똑같이 생황고가 똑같이 돌아가는 그 개념이거든요. 여기도 화토 공수 화토 공수 화토 공수 이렇게 똑같이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 쌍둥이 기운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뭔가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교환하고자 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너는 어떤 거 가지고 있니? 라고 해서 서로가 교환하면서 어떤 정보들을 늘려가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게 쌍둥이 자리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사수자리는 이 쌍둥이 자리가 그냥 뭐랄까 일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일상에서의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 사수자리는 좀 더 원리적인 정보를 나누고 배우고 조금 더 자기가 지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기운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실질적인 정보들이라면 사수자리는 좀 더 원리적인 정보들, 사색하려고 하는 거, 철학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런 게 큰 게 이제 사수자리입니다. 이것도 좀 보시면 이 양자리에서 천칭자리까지는 사실 우리가 사주 용어로 보자면 약간 생산성이 강해지는 자리예요. 그쵸? 물질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수확하려고 하는 기운이 이 양자리에서부터 천칭자리고, 천칭에서 물고기 자리까지는 물질성으로 만들어낸 것을 조금 더 사색하고 그 다음에 알갱이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다음 세대로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런 거랑도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기 자리와 사수 자리는 이렇게 서로 대대하면서 좀 다르다. 그 다음에 개자리. 개자리. 네. 이 기호를 잘 많이 안 그리다 보니까 요새 좀 헷갈립니다. 네, 다시. 네. 요것도
양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소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서로 확인하면서 이제 이 계자리로 오면은 그거를 내실을 다지려고 해요. 내실을 다지려고 해서 안에서 키워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게 나는 나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이제 감성으로 느끼는 거지 정보로서 교환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자리로 오면은 조금 더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우리 내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는 염소 자리예요. 염소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을 나타내는 나의 기반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라면 맞은편에 있는 염소 자리는 이제 사회로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자리가 염소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성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수 자리에서 배운 것, 내가 확장하고 철학적으로 만들어내고 사색한 거를 이거를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구성원을 위해서 나누겠다. 이런 자리가 염소 자리거든요. 물론 이게 구성원이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의 목표도 중요합니다. 내가 세운 목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회에서 헌신할 것인가. 이런 목표가 중요한 자리가 또 염소 자리이기도 해요. 네,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처녀 자리가 됩니다. 네. 사자. 사자 자리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사자 자리. 여기서 내실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쵸? 내가 가진 것을 이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나눠요. 우리 이런 거 있지, 너는 이런 거 있지,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는 그거를 조금 더 다져가는 거. 이제 다진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밖으로 나는 이런 걸 만들어냈어라고 나의 창조성, 나의 창의성, 내가 만들어낸 물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자기 재능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탤런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자리, 그게 사자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사자 자리들의 특징이 또 굉장히 따뜻해요. 화해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이제 좀 양자리는 공격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활동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특히 사자자리가 이제 미월, 신월 이런 때예요. 열기가 가득한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게 또 사자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사자자리가 창의성이나 창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말주변도 되게 좋고 그래요. 이게 미토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은편에 있는 거는 물병 자리예요. 네. 이 사자 자리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나의 창의성, 나의 창조성이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 물병 자리는 이제 염소 자리에서 공고하게 만들어놨던 사회 질서라던가 의무나 책임 이런 것들을 깨버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새로운 것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거가 더 중요한 자리가 이제 물병 자리거든요. 물병 자리들은 그래서 개혁하고 혁신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사자 자리 같은 경우는 개인을 위한 창조물이라면 물병 자리 같은 경우는 사회의 어떤 물질화된 것, 그 다음에 관습화된 것, 이거를 깨버리려고 하는 자리가 물병 자리예요. 네. 이런 특성을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처녀 자리입니다. 네. 처녀 자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봉사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펼쳐놔요. 약간 펼쳐놓습니다. 내가 이런 거 만들었어. 과시하고 약간 펼쳐놓고 자랑하고. 근데 여기로 오면은 처녀 자리로 오면 내가 이거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나? 라고 해서 자기 점검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약간은 검열할 수 있고 질서 잡으려고 하고 검증을 하려고 하고 이게 되게 좋게 발현된다면 공동체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인데 어떤 거 하냐면 이렇게 각 잡는 사람. 여기 잘못된 거 있으면 이렇게 각 잡고 줄 맞추고 이런 게 잘 하는 게 처녀 자리입니다. 네. 질서 잡고 체계 잡는 힘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 맞은편에 있는 건 물고기 자리예요. 약간 이쪽으로 오면은 물병 자리와 물고기 자리는 약간 저세상 텐션이에요. 저세상 텐션. 그래서 이 맞은편을 생각해 보시면 이 처녀 자리에서 질서 잡고 체계 잡은 것을 물고기 자리는 진짜 완전히 해체하려고 하는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체해버려서 재조합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병에서 물고기로 오시는 걸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 염소 물병까지는 그래도 세계에서 내가 뭔가 공헌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이런 힘이 강하다면, 물고기 자리는 이제 약간은 4차원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말고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사유하려고 하고 느끼는, 그리고 약간은 예술성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포착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힘이 물고기 자리한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처녀 자리와 반대되는 힘으로 보시면 돼요. 처녀 자리는 어쨌든 세계에서 물질성으로 자리 잡게 하는 그런 힘이라면, 이 물고기 자리는 그거를 아예 해체해버리는 힘입니다. 재조합하는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12별자리를 제가 처음에 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설명을 했지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관계성이나 이런 게?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천칭자리 혹시 손 들어 보시겠어요? 천칭자리, 난 천칭자리다.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지금 생일 쌍둥이 자리. 지금 네, 저의 의도가 있는데. 네, 저의 의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전갈 자리다. 선생님 한 분. 사수 자리다. 선생님. 염소 자리다. 염소 자리. 상수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지금 태양별 자리. 예, 지금 처음에 물병 선생님 물병 자리다. 물병 자리 많으시네요. 네, 물병 자리 많으시네요. 네. 네. 그다음 물고기 자리다. 없으시고. 그럼 나머지는 선생님은 처녀 자리, 두 분이, 선생님 처녀 자리 두 분. 사자. 네. 제가 여기서부터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물질성, 세계, 내가 현실에서 몸담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라서 사실 명리나 별자리나 이런 거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 정신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이쪽이 많으시네요. 역시 이쪽.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사원소와 3상태까지 설명을 하려면 이게 너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략하게 12별자리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이 역시 오바됐네요. 네. 화토공수를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화토공수가 뭔지 여기 공부하셔가지고 다 아시나 보다. 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관을 중시하고, 이 사람들은 물질성, 구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공기 자리는 지성과 사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수는 보이지 않는 감정 교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요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원소와 카디날, 틱스드, 뮤트블 세 상태를 곱하기 하면은 12가 나오잖아요. 12별자리가 이렇게 산출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 원소와 세 상태만 명확하게 알아도 지금 설명하신 대로 12별자리의 계과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전공도 다 뽑으셨나요? 자기 출생 차트가 네. 아직 완성 못하신 분? 이게 저희 학문이 천문 해석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구과학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C, 이쪽이 내가 출생한 시간, 동쪽 지평선에 있었던 별자리, 아까 말씀하셨던 상승궁입니다. 어센던트. 여기에 어떤 사인이 있냐, 그게 나의 동쪽 별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태양 사인이랑은 다르게 나의 첫인상, 외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내가 세상이랑 첫 번째로 만나는
태도와 자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를 축으로 다른 것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 별자리 상승궁이 뭐냐는 세상을 대하는 첫 번째 상호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 저희가 모두 양력 생일을 하는데 생일 달을 중심으로 보잖아요. 태어난 월. 그래서 태양 사인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태양 사인은 내가 태어난 월입니다. 월. 그리고 달 사인은 내가 태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연은 뭐 주피터나 세턴 이런 행성들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피터는 기본적으로 공전 주기가 12년, 29년이거든요. 12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사인씩 돌기 때문에 나랑 띠동갑인 친구들은 대부분 이 행성의 사인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9년이기 때문에 2.5년에 한 사인에 머물리기 때문에 내 친구들, 학번이 비슷하다 또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다 똑같은 연도를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안에 있는 태양 별자리만이 아니라 10개의 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릴 예정인데, 10행성은 제가 신금이라서 글씨가 되게 작죠. 네. 10행성은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생각나시죠? 오, 네, 훌륭하십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네. 모범생이시네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네, 그 10개의 행성이 보시면 우리 천궁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네이탈 차트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지구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빼고 지구 옆에 있는 위성, 달을 같이 넣어서 10개의 행성으로 보는 거예요. 우주의 원초적인 힘이 나에게 내려와서 내가 엄마의 몸에서 나와서 초토업을 딱 시작했을 때 그 바코드,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바코드처럼 딱 나의 기질적인 요소로 새겨졌다. 이게 기본적으로 천문 해석학의 전제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10행성이 우주의 원초적인 힘인데 인간에게 내려오면 저희는 힘이 생기면 주로 뭘 하죠? 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인간의 10가지 욕망, 욕구, 뭐 의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행성은 10개의 욕구 그리고 10개의 의지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저희가 머물고 있는 것은 태양계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루미널이라고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핵융합으로 빛을 발하는 지구과학 시간이 아닌데 그죠? 빛을 발하는 항성이기 때문에 태양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태양 별자리가 뭐다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공부하는 분야는 현대 점성학이기 때문에 선, 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고전 점성학이라는 갈래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상승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첫인상 그리고 태어나서 받게 되는 현실적인 조건들 이거를 사실 이제 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질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옛날에는 사실 뭐 신분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전 점성학은 내가 태어나서 맞게 되는 물질적인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륭화복들이나 이런 걸 맞추는데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고 저희 현대 점성학은 이 기본적으로 태양이 의미하는 힘은 생명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태양계고 유일하게 빛을 방사하기 때문이죠. 이 생명력과 그리고 다른 감수성 내가 타고난 생명력과 내가 타고난 감수성 내가 타고난 에너지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 그것이 현대 점성학이거든요.
맞추는 거는 현대정성학에서는 잘 못하고, 사실 전체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뭐 이 사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에너지의 양기, 음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들을 맞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대점성학입니다. 네, 현대점성학에서 그래서 선, 문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쪽 이 세 개를 빅3 별자리라고 해요. 나의 태양만큼 달 별자리도 중요하고 동쪽 별자리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개만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셔도 그냥 이거 상담하는데 좀 줘야 돼요. 네, 네. 태양은 뭐 내 태양 별자리가 뭐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개성과 창조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에요. 태양 별자리가 사실 아까 설명한 사사자리랑 연결되는 수호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힘이라고 앞에 석정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자, 태양 사인이 사자자리이신 분, 아까 몇 분 계셨잖아요. 네. 나의 생명력과 개성을 사자자리처럼 무대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화려하게, 양기, 네, 미월과 신월, 네, 이렇게 드러내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과 정확하게 대대하는 게 달이거든요. 네, 달은 감수성, 여기가 감정이면은 여기는 이성이 되겠죠. 이게 태양이면 얘는 달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태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양과 큰 음이 대대하면서 전체적인 10개의 행성들을 끌고 가는 리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태양과 달을 그래서 차트 해석할 때 같이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태양 사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성이고 감정이면 여기가 의식이면 여긴 뭘까요? 네, 맞아요.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식은 무의식의 빙산이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과 그리고 에너지는 사실 달별자리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달별자리가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태도 그리고 본능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모두 달별자리가 어떤 사인에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습관, 내가 감정적인 안정을 느끼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 문은 이게 영혼체로 기본적으로 염과 그 다음에 체와 그 사이를 잇는 혼, 이 영혼체의 조합으로 모든 욕구가 결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영 안에 씨앗이 딱 하나 잠재태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후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면 이거는 혼 두 개가 이중성으로 딱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에너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행성은 수성이죠. 유일하게 이제 처음으로 영과 혼이 나오고 처음으로 체가 나옵니다. 수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을 처음으로 발현하는 것이 수성입니다. 수성은 지성과 사고력이거든요. 체 위에 영이 올라가 있고 혼이 이렇게 안테나나 모자처럼 계속 수신하면서 뭔가를 파악하고 정보를 조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욕망, 욕구, 그게 사고력이에요. 머큐리가 태양 사인이 그 사람이 생일이 언젠지 이렇게 보면은 태양 사인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머큐리를 추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에 태양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성은 천문학적으로 태양과 28도 이상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 사인과 머큐리 사인이 같거나 앞에 사인이거나 그 뒷 사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발자리 3명이
우주살롱 이름으로 오디세이를 썼잖아요. 3명이 같은 선 정갈자리인데 머큐리가 3명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습관이나 배우는 자세 그리고 글을 쓰는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머큐리가 어떤 사인에 있겠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더 거대하게 나오는 건 그 사람이 세상을 구성하는 뭐 사고관 이런 것들이 여기 머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세 개가 나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행성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선과 문인데 그리고 다음으로 관계를 결정하는 대인관계 행성이 이제 아주 쉬워요. 네, 아주 많이 보이는 심벌이죠. 네, 기호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채 위에 네, 0이 요렇게 안정되게 올라가 있는데 아까 수성이랑 수성은 혼이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방해 없이 채 위에 0이 닷을 딱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안정감과 평화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친화력 그 예전에 연식이 나올 수 있는 CM송이긴 한데 사랑의 비너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비너스가 사랑을 뜻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 그 사람이 이상형 이런 것들 비너스의 사인과 행성의 배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게 여기는 0이 밑에 채 밑에 눌려 있죠. 그래서 0은 무한하게 확장하고 계속 초월하려고 하는 힘인데 이 채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분투하고 싸우려고 하는 힘인 거예요. 얘는 조화롭게 화합하고 공존하는 힘이라면 네, 마스는 뭐예요? 투쟁하고 공격하는 힘입니다. 친화력과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드러나고 이게 내가 이상형이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스 사인이 뭐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저희 마스 기호는 화살표가 이렇게 분투하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되는 이런 건데 네. 정갈자리가 똑같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침이 있죠. 정갈자리가 섹스와 변신의 별자리거든요. 이게 성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육체적인 본능 이런 것들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끌리지만 이상형이 있지만 내가 사귀는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연인관계, 그 다음에 사랑, 연애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는 게 대인관계 행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행성은 선생님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네. 그 다음에 사회행성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동기들 뭐 똑같다고 하는 이것들도 기본적으로 채 옆에 네, 혼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고치되어서 진화를 통해서 뭔가 계속 옆으로 고치되려고 하는 힘의 배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장 그리고 정신력을 뜻합니다.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목성이 사실 우리 태양계에서도 행성적으로 가장 크죠. 네. 그래서 태양 하늘의 산타클로스 그래서 목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고전 점성학에서는 운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현대 점성학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은 이것을 산타클로스로 맞을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쓰게 되면은 거기에서 허세, 과세, 과시 이런 것들을 부리는 형태로 드러나거든요. 대책 없는 낙관.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의 이슈지 모든 사람이 이것을 행운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게 현대 점성학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계속 확장했다면 세턴은 여기 혼이 이렇게 채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응축과 현실성이에요. 세턴은 현실성. 계속 확장했다면 세턴이
경계 잡고 한계를 탁 잡으면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세턴이 원하는 욕망은 이런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 체의 안정을 위해서 절제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토성이 발달된 사람은 뭐 이게 유기천 선생님은 약간 이제 편저한 인간의 정성화 책에서 이게 묘지와 닮았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약간 시련, 뭐 고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고전 점성학에서도 이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좀 약간 인생이 괴롭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간의 행성이에요. 시간 동안 내가 단계를 쌓아 올라가면서 할 일을 충실하게 했다면 대기만성으로 시간의 힘을 통해서 내가 최고 마스터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현실성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는 그런 힘이고 책임질 때 쓰는 행성이에요. 그 세턴이 내가 어떤 별자리에 있냐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책임을 맡았을 때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두려움을 느끼냐 이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화의 주인을 가지고 있는데 크로노스가 유레너스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식들에게 거세당하는 공포에 시달렸잖아요.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턴은 굉장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훈련하고 계속적으로 수련해야 되는데 세턴은 그래서 좀 비난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길게 보면서 그게 되게 중요한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명왕성은 이렇게 아마 선생님들 천공도에는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천왕성은 세턴이라고 하는 토성이 사실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마지막 행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1786년에 망원경으로 딱 발견된 게 이 천왕성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어떤 공고한 질서를 딱 깬 거죠. 여기 보면은 영 위에 체가 있고 혼이 양쪽에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어떤 물질의 토대를 계속 깨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천왕성 에너지가 좀 불안정한 에너지예요.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천왕성은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가 자유롭고 혁명적으로 하고 싶은 에너지. 이 천왕성이 사실 이제 물병자리랑 연결되어 있는 행성이거든요. 여기 가장 많다고 하는 물병자리 에너지랑 연결되어 있으시고 물병자리가 아니더라도 차트에서 천왕성이 되게 강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물병자리가 아니지만 물병자리 느낌이 많이 날 수 있어요. 차트에서 이 행성이 중요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여기 중요한 이 축이 이렇게 있거든요. L씨와 DC, 동쪽 지평선, 서쪽 지평선, 천정, 천저. 여기에 천왕성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태양과 천왕성이 가까이 붙어 있거나 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천왕성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선, 문, 중요한 행성이랑 천왕성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파쇄와 독창성이라고 하는 힘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융합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융합, 아까 물고기 자리 모든 것을 다 해체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가 혼을 이렇게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세상 텐션으로 나는 이 세상에 잘못 왔다. 약간 이런, 그리고 도피, 중독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만 장점으로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공감력, 자비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포용력이 굉장히 넓은 사람, 이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플루토,
채 위에 혼이 이렇게 있고 거기 안에 영이 이렇게 씨앗처럼 잠자고 있습니다. 이 변형과 갱신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행성인데요. 플루토가 뭐 여기는 퍼시벌 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플루토가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렇게 그 사람의 약자, 네,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도 하는데 이게 플루토 같은 경우에는 변형과 갱신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플루토는 만만치 않은 이제 욕망이고 정갈자리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나의 어두운 그림자, 트라우마 끝까지 내려가서 그것들을 보고 직면해서 그것들을 보내서 죽이고 내가 재생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그래서 영 안에 잠자고 있는 새로운 씨앗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과 갱신력입니다. 이 새로운 씨앗으로 내가 플루토 이벤트를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주는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플루토의 영향을 쭉 받게 되면은 새로운 씨앗이 생기면 아까 처음에 태양에서 썼던 이 씨앗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루토가 사실 되게 이제 죽음 그리고 막 어둠의 세계 하데스가 여기 신화거든요. 되게 두려워하는데 사실 굉장히 대단한 힘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개의 행성, 10개의 욕구와 의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의식, 무의식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사실 행성의 힘이라서 내가 태양이랑 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아채지 못하게 역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다루기 힘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사건을 겪고 운명적인 사건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겪고 난 이후에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이런 힘들을 우주적으로 받으면서 찾아온다. 그래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다. 이 변신의 여정이 사실 모든 것을 어떤 공고한 토대를 완전히 부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혼돈의 상태에서 통합하고 거기에서 죽음을 겪고 난 이후에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행성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썼죠?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저희 잠깐 쉬고 그럼 차트 리딩. 네. 네. 잠깐 쉬었다가